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탐사의 이윤걸입니다. 국가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친인척 및 지인들을 포함한 주변 관리입니다. 사실 김일성의 부인 김성애, 사촌들 김성갑 이런 사람들도 물론이고 자식들인 김평일, 김영일 어떻게 된지는 잘 아시죠? 지금 김성애, 김영일, 김경진들은 다 사망했습니다. 김정일도 고영희의 여동생 고영숙과 그의 남편도 미국에 망명했고, 김정일이 한때는 엄청 사랑했던 성혜림의 언니 성혜랑과 그의 딸도 해외로 망명했고, 또 성혜랑의 아들 이한영이도 암살당했죠. 죽었죠. 그래서 또 성혜림의 아들 김정남도 김정은에 의해서 암살당했고, 독재자의 부인 가족들이 승승장구한 역사가 북한에는 없습니다. 오늘은 가장 재밌는 대목인 과연 김정은 초가, 다시 말해서 이설주 본가의 돈벌이 근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예견입니다. 누구나 먹고 살기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사회도 그렇지만 현재 북한의 천민자본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사회주의 공산주의지 실제로는 이미 배급과 평등 개념은 없어진 지 오랬고요. 최근에 오신 대부분의 탈북민들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봤는데 대부분 전쟁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에서는 태어나서부터 성장해서 어른까지 돼서 죽기 전까지 대부분 100일 전투, 70일 전투 이런 것들을 최근에 김정은 시대도 똑같죠. 200일 전투도 하고 70일 전투도 하고 그런 전투를 안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김정은의 처가가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사는지 매우 궁금하지 않습니까? 최근 저는 김정은 처가의 경제적 이권 개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평양 시내 택시 사업에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혹자는 북한의 택시가 있냐고 기우통할 수 있겠지만 현재 북한에서 자동차 하나 있으면 대략 4명의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는 물론이고 본가나 처가가 부모들 정도까지도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닐 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합니다. 평양 시내에만 2016년 제가 조사해 봤을 때 그때 당시 1,500여 대의 택시가 성업 중인 거로 파악되고 있었는데 이거 더 늘어나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물론 대략 7만 5천 대 이상의 택시가 오가는 우리 서울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최근 평양에서는 제법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 또 저녁에 중요한 일들 하는 사람들이 그 택시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됩니다. 북한에서는 2014년을 기점으로 택시 수가 급증했는데요. 이 시기 김정은이 외국에서 산 경험으로 있는지 아니면 왜 그랬는지는 어쨌든 평양의 거리를 택시바다로 만들라는 지시를 하부에 하달했습니다. 아마도 방북 외국인들에게 그간 안 좋았던 평양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공교롭게도 이때 시기가 이설주의 아버지가 명예 제대해서 택시 사업을 시작했던 해입니다. 북한에 방문한 관광객들을 상대로 꽤 외화벌이로 쏠쏠한 이득을 챙기가 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이제는 정말 어떤 경우에 보니까 평양에서 신의주 평양에서 해상까지 택시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2014년 이 조사해 본다면 3월경에 중앙당 39호실 직속 군강경제개발총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일명 KKG라고 합니다. 그쪽에서는 택시 350대를 직접 구입해서 운영했다는 이제 소식이 있었습니다. KKG는 사실 이설주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설주의 아버지 또한 이 시기 240대 정도의 택시를 구입해서 고려항공 택시사업소라는 운수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김정은 초가가 운영 중인 택시회사가 평양 전체 택시의 거의 절반이죠. 1,500대 정도이기 때문에 적지 않죠. 그야말로 특권의 수치가 아닐까요?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의 초가가 서울 택시의 거의 절반 정도, 7만 대 중에서 한 3만 대 정도? 2만 5천 대 정도만 해도 말이 될까요? 바로 북한이 이런 사회라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돈벌이 되는 이권 사업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데도 일반 사람들은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 있고, 중국 사회 역시 대부분 그 모택동 시대 때 혁명했다는 중요한 간부들의 자식들이 지금 다 중요한 이권들 다 차지하고 거의 독점
그 권을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중국 통신사업, 이동통신사업 아시죠? 이동통신사업 주요 이권이 중국 동서평에 아주 뚱방박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중국 시진핑의 동생 시연핑이라는 사람도 상해 이남의 여객선 운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크루즈 여객권 같은 것도죠. 뭐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죠. 제가 입수한 2015년 택시 운임자를 보면 사진 속의 내용이 보여주듯이 북한 공식 택시 요금 원가는 공식적으로는 키로당 49원이라고 나옵니다. 북한 49원? 네, 말도 안 되죠. 근데 야간에는 딱 2배로 뛰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죠. 실제로 주문 호출 비용도 없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지만 몇 년 동안 조사해 본 데 의하면 평양의 택시는 대부분 기본 요금이 4km에 $2입니다. 1km당 0.5달러 정도의 추가 요금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요. 호출 비용도 낮에는 $1 됩니다. 심지어 현금은 물론 북한의 직불 카드인 나래 카드로 결제도 가능합니다. 택시 기사들의 그 일일 기본 회사 납입금은 대략 $80 정도로 파악되는데요. 택시 한 대가 하루에 평균 순이익만, 그러니까 바칠 거 바치고, 바친다는 게 뭐냐면 그 아까 말했던 $80 상납하고 할 건 하고 개인이 하루에 순이익만 $30 정도 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설주 부녀가 영업권을 획득한 택시 회사가 대략 600여 대가 되는데 한 $30씩 번다면 $18,000? 하나로 대략 뭐 2,600만이 넘는 현재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물론 이 돈 모두가 이설주의 부친이 착복한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대략 영업이익을 대략 내가 조사해 본다면 한 50%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도중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삥을 뜯기진 않겠죠? 김정은의 처가가? 삥 뜯긴다는 맛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북한에서는 조금만 더 규정만 어기면 북한에서 교통순찰하는 안전원들이 본인이 교통 담당과 아니다 해도 막 세워서 못이라도 뭐 이렇게 투집을 잡아서 빼뚫습니다. 그걸 삥 뚫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데 뜯기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그야말로 뭐 덤벼락을 받는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흥미로운 것은 고려 항공 택시 사업소의 특권입니다. 다른 데는 다 낮에만 영업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택시를. 밤에 택시를 탈 때 돈 더 많이 내고 뿐만 아니라 이익도 더 많다는 건 뭐 어느 나라나 똑같죠. 뭘 넉넉한 에너지 뭐 사정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보다 시민들의 야간 통행을 제한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반 회사는 못하게 만들고 오로지 이 운수 회사들만 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그런 야간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아마 그래서 김정은이 이 회사의 현지 시차를 공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의 초 이설주와 함께 방문했던 사진이 공개적으로 한번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 구체적인 내막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북한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누가 그 회사를 운영하는지 전혀 알 수 없죠. 특히 야간 택시 요금이 조사해 본 데 하면 거의 부르는 게 값이랍니다. 심지어 호출 비용도 낮에는 뭐 $1라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많게는 $10까지 오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수익이 그만큼 많다는 소리겠죠. 사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택시회사 운영권에는 사실은 장성택하고서 또 연결되는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설주 부녀의 그 택시 운영 사업권 운영에 앞서서 평양 시내 실질적인 많은 경우 택시 사업은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한 것이 존재했는데 바로 록산 무역총회사입니다. 일명 록산 택시회사입니다. 2013년 초에 중국에서 후불 조건으로 택시 100대를 들여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평양 시내에서 처음으로 택시 운영을 시작해 보니까 꽤 돈이 되는 거예요. 그 뭐 독점 운영권이나 거의 같지만 그때 당시 야간 택시권도 아마 이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전 이득을 챙기니까 이후에 후불로 100대 이상 더 들여왔단 말이에요. 당시 록산 회사의 사장이 바로 우리가 전번에 취급했던 장성택의 애인 김혜경을 소개해 준 사람, 장성택의 조카 사이입니다. 최웅철이라는 사람입니다. 택시 사업과 독점권이 록산무역총회사가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장성택 숙청 이후입니다. 최웅철은 2014년 2월경에 처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록산 회사는 없어지고 록산 택시 회사가 사업소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는 대부분 이민봉사 총구로 넘어갑니다. 물론 그것이 누간대로 간다고요? 네. 이설주와 이설주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로다. 그런 사업권이 이설주 부녀가 챙겼다. 장성택으로부터 권력 또는 그 이권 안에 있었던 것들이 이쪽으로 넘어갔다. 재밌는 거죠.
심지어 이슬주 분의원은 인민봉사청구로 이관된 녹사무역 청해사에 또 다른 이권에도 많이 개입했다는 설도 나옵니다. 북한도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일명 제가 일컬어 천민자본주의라고 그러는데, 이설주가 지금 장성택이 수청되면서 결국은 일종의 적산품을 분할받은 거잖아요. 뭐 평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나 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라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덕성실기에도 나오는 자료들입니다. 지금 인민대학 식당이 있는 곳에 그 후면쪽으로 보면, 인민대학 식당이 들어가서 이제 뒷면쪽으로 보면 그쪽이 바로 평양시 중구역 청강동 지역입니다. 청강동 지역이 뭐냐면 북한의 중앙당 조직지도부, 지금 김정은이 있는 본부당 청사가 다 그쪽에 있거든요. 주요 부서들이 다 그쪽에 있습니다. 그걸 보일 수 있는 되게 둔덕이에서 내리다 보이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바로 김성애의 사촌동생 김성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김정일이 알아가지고 그걸 동기로 해서 김성애와 김평일까지도 치게 되는 결정적 이제 이유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딱 그런데 김정은은 자기 어떤 권력에 이제 도전한다고 장성택이를 쳐가지고, 장성택이 친척들이 다시 말해서 택시를 누가 내줬다? 자기 처가 안 내줬다. 비견되지 않습니까? 재밌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북한 체제의 실질적으로 진면모입니다. 권력이 이렇게 어떠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옮겨질 때 그게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순환이 어떠한 정도인지는 이 북한 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길 바랍니다.